여러분, 솔직하게 지금까지 살면서 내 성격 때문에 힘들었던 적 있으세요? 너무 예민하다고, 너무 감정적이라고, 왜 이렇게 화를 잘 내냐고, 아니면 반대로 왜 이렇게 무기력하냐고, 의욕이 없냐고, 게으르냐고. 그 말 들을 때마다 속으로 어떤 생각 하셨나요? 나도 알아. 나도 바꾸고 싶어. 근데 왜 안 되지? 이런 생각 해보셨죠? 그래서 자기계발서도 읽어보고 명상도 해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엄청나게 노력도 해봤는데 며칠은 되는 것 같다가 결국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나 자신을 보면서 나는 정말 구제불능인가 봐. 이런 생각까지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저는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실패했던 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완전히 잘못된 곳을 고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성격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수면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여러분이 왜 그동안 그렇게 힘들었는지, 왜 노력해도 안 됐는지, 그리고 진짜로 인생을 바꾸려면 뭘 해야 하는지 그 답이 명확하게 보이실 거예요.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언제나 여러분에게 마음에 위안이 되는 영상 만들기 위해 노력할게요. 먼저 불편하지만 맞는 말 한마디만 할게요. 사람의 성격은 잘 안 바뀝니다. 심리학에서는 성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외향성과 내향성.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가 충전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혼자 있어야 에너지가 채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는 예민함의 정도예요. 나쁜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그냥 넘기는데 어떤 사람은 엄청 깊이 느끼고 오래 남아요. 말 그대로 꽁하다 그러죠.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타고난 기질이에요. 뇌의 구조 자체가 다르게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외향적인 사람한테 조용히 혼자 있어봐 하면 오히려 더 힘들고, 내향적인 사람한테 사람들이랑 자꾸 어울려봐 하면 진이 다 빠지고, 예민한 사람한테 그냥 무시해 하면 그게 안 되니까 더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말을 들어왔어요. 성격 고쳐. 예민하게 굴지 마. 왜 그렇게 소심해? 그 말대로 고쳐보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어요. 근데 결과가 어땠어요? 고쳐지지도 않고 오히려 노력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만 쌓이고 나는 왜 이것도 못 바꾸지? 하는 자책감만 늘고, 이게 반복되면서 자존감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노력이 부족했던 게 아니에요. 원래 그런 구조로 태어난 거예요. 그 구조 자체를 뜯어 고치려고 했으니까 안 됐던 거예요. 그럼 뭘 바꿔야 할까요? 인생이 꼬이는 데는 패턴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꿀 수 없는 걸 바꾸려고 평생 에너지를 쏟아요. 그러면서 정작 바꿀 수 있는 걸 건드리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원래 예민한 사람이에요. 그게 내 기질이에요. 근데 그 예민함 때문에 직장에서 자꾸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말실수를 하고 인간관계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뭘 해요?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하지? 예민함을 없애야 해. 이렇게 접근하죠. 근데 예민함은 없앨 수 없어요. 그건 내 DNA에 새겨진 거예요. 그럼 뭘 바꿔야 해요? 그 예민함이 폭발하는 조건을 바꿔야 해요. 예민한 사람도 컨디션이 좋을 때는 조절이 돼요. 근데 컨디션이 나쁠 때, 특히 잠을 못 잤을 때는 그 예민함이 걷잡을 수 없이 올라와요. 바로 거기가 포인트예요. 기질은 못 바꿔요. 근데 기질이 폭발하는 환경은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환경의 핵심이 바로 수면이에요.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동안 계속 제자리였던 거구나. 맞아요. 틀린 문제를 풀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진짜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잠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야 할 것 같아요. 왜 유독 한국 사람들이 이 문제에서 더 예민하고 힘들어하는지. 우리나라 문화를 조금만 생각해 볼게요. 한국은 유교 문화를 바탕으로 오랫동안 집단을 중시해온 사회였어요. 개인보다 가족이, 가족보다 사회가 먼저였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급격하게, 정말 빠르게 개인주의 사회로 변했어요. 이제는 나의 감정, 나의 권리, 나의 삶이 중요해졌어요.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당연히 발전한 거죠. 근데 문제는
게임의 주체성이 높아지면 감정도 같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내 감정이 소중하니까 내가 무시당하면 더 화가 나요. 내 공간이 중요하니까 침범당하면 더 예민해져요. 내 선택이 중요하니까 강요받으면 더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다 보니 갈등이 늘어났고 분노가 늘어났고 인간관계가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그리고 이걸 다 내 성격 문제로 돌려요. 나는 왜 이렇게 화를 잘 내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근데 잠깐만요. 이건 개인 문제가 아니에요. 사회 구조가 바뀌면서 모든 사람의 감정 부담이 커진 거예요. 그 감정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상태냐 없는 상태냐. 그게 수면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잠을 잘 자는 사람은 그 커진 감정 부담을 어느 정도 버텨요. 잠을 못 자는 사람은 그 감정이 그대로 터져나와요. 근데 터지고 나서는 또 성격 탓을 해요. 이 악순환을 이제 끊어야 해요. 지금부터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할게요. 이 부분은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여러분이 가장 후회하는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말을 너무 심하게 했던 순간, 감정을 억제 못하고 폭발했던 순간, 아무것도 하기 싫고 무너지는 것 같았던 순간, 사소한 것에 엄청나게 예민하게 반응했던 순간, 그 순간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거의 다 잠을 제대로 못 잤을 때예요. 이거 그냥 느낌이 아니에요. 뇌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우리 뇌에는 편도체라는 부위가 있어요. 감정, 특히 공포나 분노 같은 강한 감정을 처리하는 곳이에요. 잠을 충분히 자면 전두엽이 이 편도체를 잘 통제해요. 전두엽은 이성적인 판단, 감정 조절, 충동 억제를 담당하는 곳이에요. 근데 잠이 부족하면요, 전두엽의 기능이 뚝 떨어져요. 그러면 편도체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혼자 달려요. 결과가 뭐예요? 감정이 폭발하고 말실수가 늘어나고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런데 뇌는 이걸 인식을 못해요. 본인은 지금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느껴요.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손상된 상태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이거예요. 잠이 부족한 상태가 며칠만 이어져도 뇌는 그 손상된 상태를 정상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잠을 못 잔 사람인 거예요. 이 말 꼭 받아들여 주셨으면 해요. 성격이 나빠진 게 아니라 그냥 잠을 못 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수면 부족은 단순히 기분이 안 좋아지는 수준이 아니에요. 실제로 사고가 늘어나요. 도로 위 졸음운전 사고의 상당수가 사실 극심한 수면 부족 상태에서 발생해요. 판단력이 흐려지니까요. 충동적인 결정이 늘어나요. 잠을 못 잔 날, 중요한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 후회할 말을 하거나 돈을 충동적으로 쓰거나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낸 경험 있지 않으세요? 이게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던 거예요. 단순히 피곤한 게 아니에요. 일종의 위험한 상태인 거예요. 이제 이 말이 들리시나요? 잠을 관리한다는 게 단순히 건강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감정을 지키는 이야기이고, 내 관계를 지키는 이야기이고, 내 인생을 지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알겠어. 잠을 잘 자면 된다는 거잖아. 근데 나는 왜 잠을 잘 못 자지? 혹은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나는 8시간 자는데도 왜 이렇게 피곤하지?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수면은 사람마다 달라요. 완전히 개인마다 최적의 수면 시간과 패턴이 달라요.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롱 슬리퍼예요. 9시간에서 10시간은 자야 제대로 기능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남들처럼 6, 7시간 자면 만성 수면 부족 상태가 돼요. 두 번째는 숏 슬리퍼예요. 5, 6시간만 자도 개운하고 활력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한테 억지로 9시간 자라고 하면 오히려 더 멍해져요. 그리고 또 하나, 아침형과 저녁형도 달라요. 아침형 인간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자연스럽고 오전에 집중력이 최고조예요. 저녁형 인간은 밤에 오히려 에너지가 올라오고 두뇌 회전이 빨라져요. 이게 게으름이나 습관의 문제가 아니에요. 뇌 속의 생체시계, 멜라토닌 분비 패턴이 다르게 세팅된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는 어때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아침형 인간이 성실하고
저녁형 인간은 게으른 것처럼 취급해요. 6시간이면 충분해. 많이 자면 나태한 것처럼 봐요. 그 기준에 맞추려고 억지로 생활 패턴을 바꾸면 어떻게 돼요?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만성 피로가 쌓이고 감정 조절이 안 되고 결국 또 나는 왜 이렇지?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남들처럼 못 사는 게 아니에요. 방식이 다른 거예요. 남의 수면 기준이 나한테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 기준을 찾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거창한 거 없어요. 비싼 거 없어요. 어려운 것도 없어요. 딱 하루 10초면 돼요. 오늘부터 이것만 해주세요. 매일 밤 자기 전에 딱 2가지만 기록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오늘 내 상태 점수예요. 오늘 하루 내 기분이 어땠는지, 감정 조절이 잘 됐는지, 말실수는 없었는지, 집중력은 어땠는지 1점에서 10점 사이로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두 번째, 어젯밤에 몇 시간 잤는지 기록해요. 그게 다예요. 10초면 끝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일주일만 해도 패턴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7시간 잔 날은 점수가 7에서 8점이고 5시간 잔 날은 점수가 3에서 4점이네. 내가 12시 전에 자면 컨디션이 좋고 새벽 2시에 자면 다음날 감정이 엉망이네. 이렇게 데이터가 쌓이면 매 최적 수면 시간과 패턴이 보여요. 그게 보이기 시작하면 그 패턴을 지키려고 자연스럽게 노력하게 돼요. 억지로 의지를 짜내는 게 아니에요. 데이터로 납득이 됐으니까 몸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감정이 안정돼요. 말실수가 줄어요. 관계가 편해져요. 집중력이 올라가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씩 덜 힘들어요. 이게 쌓이면 어떻게 돼요? 직장에서 평가가 달라지고 가족 관계가 달라지고 나 자신을 보는 시선이 달라져요. 나는 감정적인 사람에서 나는 컨디션이 좋을 때 감정 조절이 잘 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1년 쌓이면요. 진짜로 인생이 달라져요. 과장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관리하는 게 있어요. 운동, 식단, 그리고 수면이에요. 수면은 그냥 쉬는 시간이 아니에요. 뇌를 재설정하는 시간이에요.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기억을 정리하고 학습을 완성하는 시간이에요. 몸의 손상을 복구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제대로 갖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같은 24시간을 살아도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오늘 밤부터 딱 10초만 써주세요. 기분 점수 하나, 수면 시간 하나. 이거 1년 하면 인생 바뀝니다. 진짜로요.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더 많이 배운 사람, 더 많은 경험을 한 사람, 더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 근데 실제로 보면 다르더라고요. 정말 안정적이고 성숙해 보이는 사람들은 자기 컨디션을 관리할 줄 알아요. 자기가 언제 예민해지는지, 어떤 상태에서 감정이 흔들리는지를 알고 그 상태가 되지 않도록 미리 관리해요. 그리고 그 관리의 핵심이 수면이에요. 잠을 잘 자는 날과 못 자는 날의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걸 아마 다들 느껴봤을 거예요. 그 차이가 쌓이는 거예요. 잠을 꾸준히 잘 관리하는 사람은 안정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잠을 무시하고 살아온 사람은 자꾸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패턴을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성격은 못 바꿉니다. 그건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타고난 기질이니까요. 그리고 그걸 바꾸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하지만 인생은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없는 걸 놓아주고 바꿀 수 있는 것에 에너지를 쏟으면 돼요. 그 가장 강력한 시작점이 수면이에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릴게요. 인생을 바꾸는 건 의지가 아닙니다. 오늘 밤 조금만 더 일찍 눕는 것부터 시작해주세요. 그게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첫 번째 선택이에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신다면 전 아마 엄청 기쁠 거예요. 지금까지 심리학 박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